지난번에 사람이 완전히 실종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고 했지. 아무런 흔적도, 심지어 시체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일 말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시체나마 찾아낸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어. 오늘은 내가 봤던 기묘한 시체들, 우리 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시체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한 10대 소년이 사라진 후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일이 있어. 우리가 찾아낸 것은 그의 두개골 윗부분과 2개의 손가락뼈, 그리고 그의 카메라가 전부였지. 이 모든 것은 그가 사라진 지점에서 4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 아쉽게도 카메라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지. 인위적으로 말이야. 한 번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10살짜리 소녀가 사라진 지점에서부터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일도 있었어. 부검 결과 그녀는 사라진 시점에서 3주가 지났을 때 사망한 상태였지. 그녀의 옷은 신발과 자켓을 제외하면 모두 멀쩡한 상태였어. 그녀의 위장 속에는 산딸기와 조리된 육류가 들어있었지. 검시관의 견해에 따르면 그녀는 죽기 전까지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린 물론이고 경찰들마저 뚜렷한 용의자를 확보하진 못했지. 얼어붙은 1살짜리 아이의 시체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에 속이 빈 나무 속에서 발견된 일도 있었어. 아이의 위장 속에는 신선한 우유가 들어있었지. 하지만 그의 혓바닥은 완전히 절단되어져 있었어. 3살짜리 여자아이의 척추와 그녀의 무릎뼈가 논 속에서 발견된 일도 있지. 그건 그녀의 가족이 캠핑을 하던 자리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 이런 시체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오지. 하지만 정말 끔찍한 것은 시체조차 찾지 못한 경우에 우린 실종자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야. 이제 내 동료가 들려준 얘기를 몇 개 해줄게. 너희 모두 내가 말한 계단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지. 내 동료가 그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대. 사실 그도 그 계단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진 못했지만 아무튼 나보다는 더 구체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은 풀어놔 볼게. 내 동료는 산림구조대원으로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그는 신입대원일 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대. 교관과 같이 답사를 하다 계단을 마주친 거지. 그의 교관은 내 교관과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해줬대. 계단에 가까이 가지 말 것, 만지지 말 것, 그리고 올라가지 말 것. 처음 1년 동안 내 동료는 자기 교관의 말을 따랐대. 하지만 결국 그의 호기심이 자제력을 이기고 말았지. 어느 수색 작전에서 그는 또다시 계단을 마주쳤고 결국 진영을 이탈하여 그걸 조사하러 빠져나왔대. 동료의 팀은 어떤 사라진 소녀를 수색하는 중이었고 다행히 개들이 소녀의 냄새를 찾아내 추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 그래서 동료는 잠깐 정도는 진영을 벗어나도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는 그렇게
홀로 계단을 발견한 장소에 찾아갔어. 계단은 어떤 새로 지은 집에서 잘라내온 것 같은 모습이었지. 왜냐하면 아주 깨끗한 하얀색이었기 때문이야. 그는 천천히 계단에 가까이 접근했어. 하지만 별다른 이상을 느끼거나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지. 그는 계단에 다가서면 분명 뭔가 일이 생길 거라 그렇게 생각했거든. 가령 그의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절하거나 말이야. 하지만 그가 계단 바로 앞에 설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유일하게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가까이서 본 계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야. 심지어 먼지나 나뭇잎도 아무것도 없었대. 숲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말이야. 그리고 계단을 중심으로 아무런 동물의 흔적이나 벌레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았대. 역시 숲 한가운데였음에도 말이지. 그건 생물들이 그 계단을 피한다는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그 계단이 있는 장소가 어떤 불모지를 형성하는 느낌이었대. 그는 계단을 살짝 만져보았어. 하지만 약간 끈적한 느낌을 제외하면 별다른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무전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제서야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대.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의 그 계단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면 그걸 걸어 올라가는 행위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그는 자신이 계단을 통해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거나 혹은 계단 꼭대기에서 UFO가 자신을 빨아들이진 않을까 그런 상상을 했대. 얼마 있지 않아 누군가가 자신을 체포하러 오거나 아니면 뒤통수에 총알이 날라와 꽂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거야. 그는 그런 느낌을 떨쳐내려고 상당히 애를 썼대. 하지만 그 불길한 감각은 점점 강하게 그를 압박했지.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귀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깨달았대. 숲속에 자잘한 소리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가 없었대. 아주 이상한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대. 무서워진 그는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와 다시 동료들에게 돌아갔지. 하지만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순 없었어. 그리고 작전이 끝난 후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생겼대. 그의 교관이 본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교관은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는 교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 그러자 교관은 너 거기에 올라갔었지? 이렇게 말했대. 그는 매우 놀라서 교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 교관은 고개를 저으며 실종된 소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수색을 하던 개들이 갑자기 그녀의 자취를 놓쳐버렸다고 말하는 거야. 내 동료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어. 교관은 대답 대신 그에게 계단 위에 얼마 동안 올라가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왔어. 내 동료는 1분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지.
교관은 아주 침울한 눈으로 내 동료를 쳐다보았어.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발생하면 즉시 해고될 거라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지. 그리고 교관은 그대로 가버렸어. 그걸로 끝이었지. 교관이 친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거나 다시 계단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어. 내 동료는 자신의 행동을 깊게 후회하게 되었지. 정말로 자신 때문에 그 소녀를 찾지 못한 것인가 싶어서 말이야.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야. 하지만 내 동료가 해준 이야기는 아직 몇 개가 더 남아있어. 이번 건 역시 수색에 실패한 실종자의 이야기야. 실종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5살짜리 소년이었지. 그 소년은 늦가을에 실종되었어. 그 아이는 지적 장애뿐 아니라 약간의 신체적 장애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지. 소년의 부모님은 그 아이가 그냥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릴 수는 없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야. 누군가 그 애를 납치해간 게 분명하다고 했지. 내 동료는 그 소년을 몇 주 동안이나 수색했어. 몇 마일이나 되는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지. 개들도 그 아이 냄새를 찾아내지 못했어. 심지어 소년이 실종된 바로 그 지점에서조차 말이야. 결국 아이의 부모에게로 혐의가 모아졌지.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좌절한 상태였고 자기 애한테 어떤 끔찍한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힘들었어. 그렇게 수색은 실패로 돌아간 채 한 달 후에 종결되었지. 내 동료는 겨울이 오자 다들 그 사건을 점점 잊어갔다고 했어. 하지만 그가 동기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눈 덮인 봉우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지. 처음에는 먼 거리에서 어렴풋이 뭔가가 보이는 정도였어. 그는 그것에 가까이 다가갔지. 그건 바로 얼어붙은 티셔츠였어. 그는 그것이 사라진 소년의 옷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렸지. 수색 작전을 하던 중 수도 없이 확인한 소년의 인상착의였으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년의 시체 또한 찾아낼 수 있었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상태였지. 소년은 뭔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 내 동료가 소년을 덮은 눈을 파헤치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지.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처럼 조각된 커다란 얼음덩어리였어. 소년은 그것을 완전히 꽉 껴안은 상태였고 그렇게 그의 가슴과 손은 동상에 걸려 있었지. 소년이 죽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어. 실종된 지 벌써 3달이나 지난 상태였는데 말이야. 내 동료는 무전기로 다른 팀원들을 불렀대. 그리고 소년의 시체를 기지로 옮겼지. 그 소년이 혼자 그 봉우리에서 3달간 생존했을 가능성은 없었어. 심지어 혼자서 그 봉우리에 올라갔을 가능성도 매우 낮았지.
사라진 장소에서 50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에 혼자 그 산에 기어 올라가 3달간 살아남았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런 사건에서 용의자를 추려내는 일은 불가능했지. 검시관은 그저 그 시체가 얼마나 기묘한지에 대해서만 밝혀낼 수 있었어. 소년의 위장 속에는 아무런 음식물도 발견되지 않았거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심지어 물조차도 없었지. 그 상황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 시체라도 찾은 것이 다행이었지. 그렇게 수색은 종결되었어. 이제 내 동료에게서 전해 들은 마지막 이야기야. 그는 이 일을 겪은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 동료의 팀은 담당하고 있는 산악 지역을 순찰하며 야생 쿠거들의 생태를 확인하고 있었지. 최근에 쿠거가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지. 산림구조대원의 업무에는 야생 동물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동물들의 거주 지역으로 통하는 길을 폐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내 동료는 혼자서 숲속에 담당하고 있던 구역을 걷고 있었어. 석양이 질 무렵이었지. 그때 저 멀리에서 어떤 여성의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어. 아마 누군가는 알지도 모르겠는데 쿠거들은 마치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해. 이내 들려오는 소리는 다소 불안정했지만 비정상적인 범주는 아니었어. 내 동료는 무전기를 통해 팀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이 쿠거 한 마리의 상태를 포착한 것 같다고 보고했지. 그리고 그 쿠거의 활동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쿠거의 울음소리는 몇 번이나 더 들려왔지. 계속해서 같은 방향 같은 지점에서 말이야. 동료는 이를 통해 얼추나마 그 쿠거의 행동 반경을 짐작할 수 있었어. 쿠거가 한 번 더 비명소리를 냈고 동료는 재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이번 소리가 고작 몇 야드 근처에서 들려왔거든. 당연히 내 동료는 당황하게 되었고 속도를 높여 지역을 벗어나려고 했지. 야생 쿠거와 단둘이 마주쳐 위험에 처하는 일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 않아. 그가 겨우 사람이 다닌 길로 빠져나와 급하게 본부로 돌아가려는데 쿠거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그의 뒤를 쫓고 있었대. 동료는 아예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지. 그가 본부의 몇 마일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었을 때 그제서야 울음소리가 멈췄어. 동료는 뒤쪽을 보며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지. 이미 해는 저문 상태였고 쿠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어두운 밤 저편 길이 크게 꺾이는 지점에 웬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것이 보였대. 내 동료는 그 남자에게 이 길은 폐쇄되었고 쿠거가 출몰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고 소리쳤어. 하지만 그 남자는 그냥 거기 계속 서 있을 뿐이었지. 그래서 내 동료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남자에게 10야드만을 남겨두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내 동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가능할 정도로 긴 도약을 하며
순식간에 자기 쪽으로 접근했대. 그리고 내 동료가 도망치던 내내 들었던 바로 그 울음소리를 그의 앞에서 내기 시작했지. 내 동료는 뭐라 반응할 수도 없이 놀라고 말았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본부를 향해 미친 듯이 도망쳤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이야. 본부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행히 그 울음소리는 다시 숲속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대. 내 동료는 자신이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다만 자신이 쿠거가 사는 지역을 확보했고 매우 흉폭한 개체이니 접근 경로를 영구히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했지. 이제 동료에게서 들은 얘기는 모두 끝났어.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게. 아참,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연례 훈련이 시작돼.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게시판에 오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훈련 중에 다른 지역에 근무하는 교관들과 동료들을 꽤나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조금 물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꼭 너희들에게 들려줄 테니까 기대해줘. 그럼 이만 가볼게. 다들 항상 산에선 조심하기를 바랄게.